고구려나 이런 데랑 비슷한 스키타이 쪽과 비슷한 네. 그런 문화 같은 게 혹시 뭐 있어요? 너무너무 많죠. 많아요? 고구려인들이 벽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뒤를 돌아오면 쏘잖아요. 말 네. 타면서 쏘죠. 예, 그게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그러는데 파르티아, 즉 페르시아기 때 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스키타인들이 그렇게 활을 쏴요. 기마문화 연관된 것들은 그쪽과 직결돼 있어요. 신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비슷해요? 그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모스 신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쪽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신화 구조도 그렇고 신화서도 그런 거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의 예술 문화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잖아요. 지금 거길 통과해가지고 고구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쳐요. 3프로와 함께 유라시아로 떠나는 시간, 우리의 또 3프로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거기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도 사마르칸트 대학교 요즘은 캐대언 전도사로 더 유명하신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K-팝 데모넌터스 거기 요즘 그냥 그 컨텐츠를 완전히 그냥 수술하시더만요. 다 해부해서. 지난번에 여기서 했던 걸 결과로 그렇죠. 무당에 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그걸 대한민국에서 토대로 해서- 캐대헌에 대해서 네. 가장 부가가치를 만드신 분이 윤명철 교수님이에요.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소니 픽처스 뭐 해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캐대헌 가치가 가지고 있어요. 가장 잘 사상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뿌리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네. 뭐 그 동네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카자흐스탄 먼저 갑니까? 네, 카자흐스탄 갑니다. 카자흐스탄, 거기가 카자크 공화국. 카자흐스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스탄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페르시아로 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자흐속이 사는 땅. 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그 전에는 다른 명칭이었었죠. 이를테면 카자흐한국, 우리 한국 할 때 한국. 카자흐한. 예, 카자흐한국 그 네. 이전에는 국가는 갖추지 못했지만은 동아시아의 아니 유라시아의 모든 종족들이 거기에 스쳐 지나갔죠. 예.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지금 유라시아 오디세이지 않습니까? 네. 대초원지대가 있는데 초원지대는 서쪽에는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에 북만주, 우리 부여 땅까지 오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대초원지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카자흐 대초원이 가장 넓고 커요. 네. 거기에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카자흐 15세기에 대초원. 예, 15세기에 처음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그 아. 이전에는 다른 대제국에 편입이 됐었던 네, 거죠. 네, 네. 거기는 좀 많이 건조하지 않나요? 건조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유목문화가 발달했구나. 그렇지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알타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알타이 산맥과 마주치는 곳이 카자 쪽이니까 거긴 당연히 알타이 산맥 있죠. 그다음에 조금 남쪽 보게 되면 거기는 동남쪽이죠. 거기는 바로 유명한 천산과 연결돼요. 그래서 천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옛날 수도. 거기서 보면 시내에서 천산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는 완전히 대산악지대죠. 거기서 이제 물도 좀 내려오고 하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원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사막 일구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 카스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카스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맹주국으로 등장하고 왜요? 카스피해 때문에. 카스피해는 소기가 발견되면서 아. 지금 몇 개 나라가 쟁패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게 또 다른 데로 근데 것 같은데 소금물은 아니죠? 네? 그냥 민물이죠? 소금물인가? 네, 민물입니다. 민물이죠, 민물. 민물인데 그걸 우리가 카스피해라고 그래요. 워낙 크니까. 바다인 줄 워낙 알고. 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스피해 영토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호수로 할 것인가 바다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네. 그러네. 카스피해에서 석유 나오면 그 석유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나라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것도 200캐리 뭐 이런 거 하나요? 네? 200캐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바다로 보면 200캐리 해야 되고 그렇죠. 호수로 보면 그런 거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음. 카스피해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정해진 거죠. 네,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 네. 왼쪽에는 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아니요. 카자흐스탄은 바로 왼쪽은 카스피해고요. 네. 위에는 바로 그 스텝 초원이고요. 네. 오른쪽 끝까지 가게 되면은 중앙아시아 만나는데, 즉 아. 알타이, 중앙아시아 네. 끝나는데 알타이 천산과 만나는 데까지가
카자흐스탄이니까 접경된 우리나라의 나라는 한 어디 어디입니까? 13배 정도가 돼요. 접경된 나라. 그렇죠. 카자흐스탄과 접경된 나라는 어디 있어요? 많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 러시아가 있죠. 예. 그다음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우즈베. 키르기스탄이 있죠. 그다음 알타이 산맥을 통해서 중국 있죠. 그다음 저쪽에 또 러시아 있죠. 아, 그 중국 접경까지 가네요, 이 나라가. 그렇죠. 왜냐하면 알타이 산맥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그 세계 9위라고 그러니까 아, 그 넓어가요? 카자흐스탄이요. 아, 그렇게 넓어요? 예, 인구는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수비 때문에 나라가 그래요? 부강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말은 대체로 어느 나라 카자흐스탄 말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러시아 말 쓰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19세기 중후반 중후반쯤 가게 되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코카트 한국이 멸망하면서 러시아 흡수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소비에트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말을 썼어요. 예. 91년도 이후에 독립되니까 이제 본인들의 말을 많이 쓰는데 큰 틀 속에서는 투르코예요. 예.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투르코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 이제는 물론 서척소지만 우리가 보통 흉노라고 불려지는 세력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흉노 세력들 오고 뒤를 이어서 돌고리 오고 몽골이 오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은 주로 투르코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나라랑 말이 그냥 통해요? 통역 없이? 통역 없는 거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타지키스탄을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통합니다. 아 그래요? 예. 터키가 많이 투르키예가 많이 중앙아시아 비슷하고. 진출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투르코 문화권이란 하나의 그 기구를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네, 공력을 네, 네, 기울이는데 음. 투르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터키 말하고도 통역 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있는 되고. 사마르칸트도 투르키예 사람들이라서 많이 일을 하거든요. 농장도고 공장도 하는데 예. 말이 소통이 근데 가능해요. 교과서는 뭐로 돼 있습니까? 교과서. 교과서는 그들의 말 카자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카자흐로 돼서 네. 텔레비 틀면 카자흐 그렇죠. 나와요? 네, 카자오로 나오는 거죠. 우리도 우즈베크어로 테레비, 나와요. 오랜만에 듣는. 아니 카자흐네 그러면. 테레비. 공용어, 네. 국어. 네. 예. 대신 이제 러시아어라든지 뭐 튀르키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은요. 비슷하다.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거.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1순위가 자국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자꾸 밀려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은 러시아어밖에 못하니까 우즈벡이나 카자흐나 키르기스탄이나 여기서 적응을 못하니까 자꾸 2등으로 떨어지면서 일부가 다시 열애지 쪽으로 컴백한 거죠. 네네네. 그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 왜냐면 이제 거기는 여러 민족이 왔다 갔다 막 누가 정복했다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우리는 그래도 어떤 정체성이라고들 스스로를 규정하는지. 투르코입니다. 예? 투르크 계통입니다. 투르크 계통으로. 투르크는 돌고리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흉노 때가 갈라지면서 남흉노가 거기를 다스렸고 북흉노가 다스렸고요. 예. 그다음에 돌골이 나누잖아요. 동돌골, 서돌골. 예. 고구려와 동돌골이 바로 어깨를 겨루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서돌골이 거기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투르코인데 나중에는 거기에 몽골인들이 지배를 한 거죠. 그런데 일단 15세기경 가게 되면은 우즈벡 한국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예. 여기가 그때 다른 영화도 있는데요.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카자흐가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카자흐 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역시 투르크입니다. 네네네네네. 흉노, 돌궐, 몽고족은 서로 다른 민족인 거죠? 흉노고 돌골은 같아요. 같아요. 예, 투르코라고 보면 됩니다. 돌골. 돌골이란 말은 중국인들이 나쁘게 표현한 한자 말이고 원래 발음은 투르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터키는 서양인들이 발음하는 건데요. 칠면조라는 뜻이잖아요. 네. 터키. 예. 그래서 다분히 비하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 에르완 대통령이 튀르크라고. 투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예, 맞습니다. 부탁하는 튀르키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원래 투르크입니다. 한국 터키 대사관에서 바꾼 게 있잖아요. 터키탕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죠, 맞아요. 투르키. 왜 터키탕이냐? 네. 옛날에 그 1980년대까지 터키탕이 맞아요. 굉장히 네. 흉노와 돌궐이 같은 성에서. 종족적으로 큰 틀 속에서 같아요. 아. 다만 몽골은 우리랑 가까운 거죠. 더 가까운. 거. 시대만 다르고 흉노와 돌궐은. 예, 그들은 얼굴이 서양인에 가까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몽골은 우리가 알기로는 만주에서 네네. 선비족, 고란족 우리는 비슷한 건 언제나 이거 언어도 총정리 갖고. 한번 해도 돼요. 계열, 차계, 흉록, 뭐.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은요 제가 네. 아예 돌골.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시청자들이 어떻게 네. 이해를 못하죠. 돌궐이 근데 진짜 활동 범위가 엄청 넓네요. 엄청난데요. 거의 고구려부터. 예, 그럼요. 그러니까 고구려랑 제가 늘 고조선이 멸망하고 다시 위만전이 성립되고 위만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부여 고구려가 있을 때 다 유라시아 연결되잖아요. 예. 그거는 바로 그들과 스텝 조원의 동쪽 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연결됐던 때는 처음엔 돌고래였었다가 예. 나중에는 갈라지면서 동돌골, 서돌골 나눠지잖아요. 예. 그런데 같은 나라니까 연결되면은 서돌골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동돌골 그리고 고구려까지 영향 끼치는 거죠. 반대로 고구려랑 동돌골 그리고 수나라 이렇게 싸울 때 네. 당연히 서돌골도 영향 끼치죠. 그래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역사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글로벌한 것 같아요. 더 글로벌하죠, 당시. 네. 지금 완전히 단절됐지 우리 북쪽은.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직관 때문에도 북한 그렇고,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중국 때문에 고려 이후에 우리는 단절된 건데 완전 단절됐어요. 네. 발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결됐죠. 지금이야 러시아 영토냐 몽고 영토냐 중국 영토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 못 다니는데 네. 그 여건이 옛날에- 있어야 되고. 옛날에 흑노족 돌골족 다닐 때는 그 넓은 땅이 그냥 다니면 다니는 거고 국경이라는 게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말한 월 개념은 없어요. 예. 벽 개념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여기가 우리 권이다. 세력권.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세력권이라는 세력권. 용어가 예. 음.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 그래서 세력권이란 말이 있는데 동물행동학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잠정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충돌이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갈 수는 국경선은 없는 거죠. 라인 음. 월은 야, 너 없었죠. 급한 일 있으니까 빨리 한 30일 줄 테니까 돌골 갔다 와라. 네, 저 투르키에 끝까지 갔다 와. 빨리 와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도 그 안장이나 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시대 그때란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게 5,500년부터 이제 말문화가 시작되는데 네. 그때인지 아니면 한참 스키타이가 발전했던 BC 12세기, 15세기경인지 네. 아니면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흉노가 등장하는 BC 3세기경인지 이건 다른 거죠. 근데 예전에는 보통 당연히 일반적으로 없었을 스키타이 거고. 문화 예. 그리고 알타이 문화라고 그러는 알타이 문화는 BC 한 7세기, 8세기 요 정도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타이 지역에서 기마 문화가 발달하고요. 그게 예. 우리에게 영향 끼쳐요. 그리고 스키타이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 거죠. 스키타이란 말은요. 예. 원래가 스키타이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리안족에서 한 부파로 스키타이가 있는데 예. 스키타이 문화가 발생한 적은 현재 흑해 주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카스피해 북쪽 지역이에요. 예. 그들이 그 문화가 오는 거예요. 스키타이 문화가. 그리고 사람도 오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스키타이 왕국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는 계속해서 오잖아요. 네. 오면서 알타이 지역에서 동쪽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발생된 문화를 우리가 알타이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 그 문화는 스키타이 문화처럼 초원 유목 문화고 말 문화고 황금 문화고 신앙도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스키타이 문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알타이 문화가 당연히 동쪽 굳이 몽골로 통해 가지고 우리 서북만주로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문화를 예전에는 잘못 알고 스키타이 문화라고 그랬던 것뿐이에요. 아니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붙였던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키타이 문화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큰 용어지만 우리에게 직접 전달된 거는 알타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알타이. 이제 유사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스키타이니까 흑해 쪽 그 문화가 흑해 북쪽부터 쭉 오는 거죠. 이어지는 문화가 있는 네. 거군요. 왜냐하면 5,500년 전부터 일단 수레가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도 말을 키웠거든요. 네. 근데 정말 수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5,500년 전에 시작됐고요. 네. 말 타고 다니는 기마는 조금 늦어져서 말씀드렸듯이 BC 12세기를 전후로 하지만 예. 저는 좀 올려보는 견해예요. 그때는 기마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 등자는 조금 네. 늦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 고구려나 이런 데랑 비슷한 스키타이 쪽과 비슷한 네. 그런 문화 같은 게 혹시 뭐 있어요? 너무너무 많죠. 많아요? 그럼요. 그 이를테면 동네. 기마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고구려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활이잖아요. 네. 주몽이란 말이 뭡니까?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인데. 예.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벽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쏘잖아요. 말 네. 타면서 쏘죠. 예, 그게 파르티안 사법이라고 그러는데 파르티아, 즉 페르시아 때 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스키타인들이 그렇게 활을 쏴요. 말 타면서 잘 쏴요. 예,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 말을 타고 후퇴하면서 돌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마 문화 연관된 것들은 그쪽과 직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 양식도 그렇지만 건축 양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비슷해요? 그럼요. 우리가 알고는 해모수시나 이런 것들은 네. 대체적으로 그쪽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신화 구조도 그렇고 신화서도 그런 거죠. 신앙도 우리가 하늘을 숭배한다든가 해를 숭배한다든가 예, 이거 예. 같은 거죠. 음식물도
스키 타기 요소가 많죠. 비슷한 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스키 타기보다는 조금 아래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앙아시아의 네.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의 예술 문화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잖아요. 지금 거길 통과해가지고 고구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서북 방향으로 해서는 완벽한 초원목 문화가 들어오고요. 네. 서쪽에서는 중국을 통과해가지고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문화가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독특하고 뛰어난 거죠. 아, 비슷한 게 너무나 많죠. 어. 뭐 무덤도 그렇고요. 네. 실제 어떤 학자들은 고조선의 칼질 중에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렇죠. 기가 막힌 거. 이건 제가 쓴 논문도 따로 있어요. 왜 비파형으로 됐는가인데 그 캐디언과 비슷한. 예. 그것도 사실은 큰 형태 모티브라든가 기술은 그쪽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 고구려랑 신라랑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까? 예를 들면 고구려는 그 스키타이나 뭐 이런 쪽 문화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신라 이쪽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백제나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네. 그냥 통틀어 따라 기원 전쯤에서 시작되잖아요. 예.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나라가 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말하는 기원전 2세기 고조선, 네. 고조선. 고조선이 있고요. 네. 우리가 말 한강이 나면 사만이라고 사만. 있었어요. 네. 아 고조선이랑 사만이 동시에 있나요? 고조선의 말기에 아 네. 고조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남쪽에는 사만이라는 존재가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기난마한. 예, 변- 정치가 변한, 늦게 변한.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조선 후기나 말기쯤 가게 되면 사만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고조선을 유만조선 이전까지 보는가 유만조선까지 보는가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고조선과 유만조선을 구분을 해요. 예. 어쨌든 간에 고조선이 붕괴할 때 마지막 왕이 내려옵니다. 망명을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역으로 추정을 해요. 일단. 저는 뭐 경기만으로 보지만. 네. 그리고 다시 유만조선이 멸망할 때 세력들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남쪽으로 탈출하지만은 멸망한 다음에도 남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계에 보다 오랫동안 중국 지역과 갈등을 벌이면서 발전했고 북방 초유목 민족들과 서로 마주치면서 문화도 수용하고 경쟁도 하면서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국가적 체계도 군사 예. 기술도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진 집단들이 남쪽으로 내리면서 남쪽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국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죠. 네. 아. 그래서 원래 사만 있었지만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마 백제나 신라로 나중에 된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됐을 거고요. 아. 신라를 보게 되면 고구려와 백제는 직접 연결되잖아요. 예. 실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라도 사실은 북방촌과 연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5세기, 6세기경 가게 되면은 네. 더 확실하게 갑자기 나타나지만은 그 전부터도 물론 고조선 시기에도 고조선이라는 나라와 무관하게 고조선 시기에도 우리가 많이 경상도 지역에서 대구라든가 비산동 이쪽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신라라는 국가를 놓고 볼 때는 5세기, 6세기경에는 경주에 가면 대농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적석총들이 있어요. 네. 그 적석총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게 또는 알타이게 문화랑 직결돼 있구나. 아, 이런 그거 것들을- 똑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라 동복이라 그러나요, 그거? 말 뒤에? 동복. 동복. 네. 네? 동복은 말씀하셨지만은 라면도 끓여 먹는. 네, 솥단지. 그렇죠. 그걸 솥단지. 말 뒤에 말 그렇죠. 등잔에 딱 하고 있는 그게 저 네. 지금도 그거는 신라 이전부터 발견돼요. 경주 박물관인가 무슨 네. 김하산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똑같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 붙은 거고요. 부장포로 붙은 거고 이 동복 자체도 발견돼요. 그 이전 것들이. 그러니까. 네. 그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그렇죠. 샤브샤브 해 끓여 먹는 먹는 거예요? 거. 코펠. 네. 코펠 배웠어요. 뭐 어떤 분들은 향로라고 또 하는데 그 밤은 일단 세숫대야로 쓸 요- 거야. 다양한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키타이나 이쪽에서 좀 더 발달한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달한 문명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그 문화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 영향을 당연히 우리 한반도 전체가 좀 받았을 네. 테군요. 네. 그랬겠다. 이게 지금 음.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근처에는 29분군이거든요. 와, 저 경치 봐라. 뒤에 있는 와. 것이 천산이에요. 아 텐산.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아. 이런 초원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뭐예요? 이 무덤. 무덤을 잘 보세요. 파면 저런 거 네, 나온다. 무덤을 까내고 파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돌 그리고 밑에 가니까 나무로 된 방을 만들었잖아요. 목곽이죠. 그리고 여기 시신을 모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라 대농원과
비슷해요. 거의 유사한 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이게 뭐냐면 29복리에서 발견된 건데요. 황금인간이에요. 황금인간. 황금 갑옷, 전부 다 황금으로 돼 있잖아요. 빨간 바지, 아, 진짜 네. 황금이에요? 몇 개예요? 아, 황금이 맥기가 진짜 황금. 맥기가 진짜 뭐. 황금이죠. 테레비, 맥기. 정말. 이건 진짜 황금이죠.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자가 뾰족하잖아요. 예. 이 모자 뾰족한 거는 스키타인들의 특성이에요. 아. 원래 이런 뾰족한 모자에다가 이 모자에 보면 이게 금관인데 금관의 부장품들, 장식품들을 보니까 신라 군관과 상당히 유사함이 있는 거죠.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네. 저 신라 거 이거죠? 같네 진짜. 이 신라 걸 보여드리는 오. 거죠. 이게 신라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금관이 제일 많이 발견된 나라는 신라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출자형이라든가 네. 또는 녹각형, 사슴뿔형 또는 나무형이라고 각각 붙이는 이런 형태의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29분구를 비롯해서 이 알타이 문화권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오른쪽에도 보면은 벨트잖아요.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예. 신라 임금들이 허리에 맸던 벨트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그쪽과 연관이 돼요. 그 밖에도 너무나 비슷한 게 많이 있죠. 특히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뭐예요? 이거 혹시 이거 칼 보신 적 옛날에 있습니까? 본 것 같은데 저거. 네. 저 왕들이 뭐 이렇게 네, 이거는 바로 신라 경주 계림로 14호 부분에서 발견된 건데요. 세계에서 이게 몇 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몇 군데 안 되는 겁니다. 저 뭐예요? 저게 전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것처럼 카자흐스탄 그러잖아요. 보르보에.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있고 불가리아 쪽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기술력과 여기 박힌 이 보물들은 우리한 신라는 관련이 저 없어요. 용도가 뭡니까 저게? 일종의 장식형 보호검이에요. 엑스카리버죠. 단도. 근데 이런 특이한 모양이 전 세계에 요 칼이 몇 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슷하다 이것이 디자인이. 왜 신라에서 발견이 됐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저게 신라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5세기, 6세기경에 그 시기에 같이 이런 유물들이 발견될 때 그 시기에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스키타이 계통이잖아요. 네. 오른쪽에는 지금 우리 제가 김필께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저거예요. 그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각배라고 그래서 뿔로 만든 술잔 비슷한데 희생의식, 세크리파이스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넣어가지고 같이 마시기도 하는 해맹의식 때 쓰는 건데 저 오른쪽에 이런 있는 게 것들은 우리 신라예요? 네. 신라에서 신라죠. 가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 스키타이 뒤에 있는 게 계통, 동복이에요. 네, 페르시아 계통 벨? 그리고 쭉 오면서 신라까지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가야도. 뿔이 오른쪽 말에도 뿔이 있어요. 그 저 술잔 같은 게. 네, 여기 술잔 있잖아요. 끝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기죠. 꼬리. 꼬리. 네. 그리고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얼굴이 길쭉하고 모자를 썼잖아요. 고깔 모자 비슷한 것. 예. 이것이 특징이죠. 저기 어쩌면 그냥 신라 토종 사람이 아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이렇게 모형 원래 우리가 이런 얼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요? 지배 계급은 특히나. 마치 인도의 그 네.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인도의 아리안이 아니라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리안과 스키타이는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단지 시대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그래요? 역사에서 스키타이가 먼저 등장하고 아리안이란 말은 근대에 들어서 영국에서 신라 조선 한국인처럼. 그럼 스키타인들이 전 세계에서 꽤 많이 지배 계급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키타이 아니라 스키타이 문화 계통들. 네, 문화계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라시아 세계는 스키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원유목 문화, 말 문화,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를 완전히 하나로 유형화시킨 거죠. 저 김하상은 지금 저 몇 년 정도 서기 몇 년 정도 요거 그 시기예요. 신라니까 뭐 네, 600, 그때 5세기, 600년 뭐 600년. 이런 서기 5, 600년. 네. 그러면 네. 무슨 왕 시절이죠 저게? 그렇죠. 그다음에는 왕까지 또 따져야 지금 갑자기 질문 아니 받으니까 왜 제가 궁금해하냐면 네. 아까 저 김하상이 네. 스키타이 저쪽 시베리아에서 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네. 거의 확실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81년에 장수왕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서 400년에 고구려군이 광개토장이 보기 5만 명을 파견해서 신라까지 오잖아요. 예. 그리고 신라 경제 고구려군들이 상주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화가 들어와서 신라 가야에 기마 문화를 퍼뜨리게 돼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그때 보게 되면은
바로 실성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눌지왕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일단 신라란 정식 국호는 지중왕 때 생겨요. 예. 이사부 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임금인 거죠. 그러면 무열왕은 무열왕은 한참 뒤죠. 7세기 아, 중반 제가 좀 넘었으니까. 무열왕 뒤부터 김씨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김씨 왕족이거든. 네. 저기 경주 김씨겠지. 네. 그 김씨가 금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금나라? 네. 아 그게 아니라 좀 제가 수정해도 돼요? 네. 아니,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큰일 그렇죠. 납니다. 이렇게 명이- 나가면. 네. 모든 신라의 왕들을 가끔씩 정보가 잘못 주입돼. 박석김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박석김 그런 것도 사실은 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분류인데 김씨는 김알지라는 인물부터 시작해요. 네. 금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금과 알이 들어가잖아요. 금알지부터 네. 시작되지만 임금은 그 이후에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왜 그런 말씀 하시냐면은 주로 이제 문무왕과 연관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 비도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흉록의 이 금천씨랑 연관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라 문무왕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신라 문무왕을 통해서 신라의 김씨 왕조들은 나름대로 흉노와 직결돼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주장들이 네. 나오는 건데 네. 개연성은 물론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학자들이 반론을 피니까 그렇게 꼭 무리하게 아직은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영향이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도 특히 5세기쯤 되게 되면은 이것이 직접 그들만이 온 건지 아니면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북방 초원의 기마 유목 문화가 전달된 건 확실하죠. 그렇구나. 그럼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저 북방의 서양인들 피를 받은 그 북방 민족과 한반도의 원래 토착민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 피플들이 우리다. 네. 아니 그런 8개 플러스 뜻인데. 알파란 말을 했잖아요, 제가.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것은 초원의 길 스텝 로드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더 화이트 백인들이 있잖아요. 예. 코카사이드가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코카사이드가 동쪽으로 오잖아요. 아리아나를 통해 가지고 오지만 그쪽에 저게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몽골로이드, 범몽골로이드 계통과 만나면서 피가 섞이는 섞인 거죠. 상태에서 또 오고. 섞이는 거고 섞이는 거 보니까 동쪽 끝에 올 때는 백인의 피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도 그러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는 코카사이드의 피가 많이 있다고 보는 아, 거죠.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백인의 피가 아니라 백인의 피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유전인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즘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증명들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서로 우리 약간 세명 차이가 보면 있죠. 여기 백인의 피가 제일 많이 섞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생목인이지. 생목이. 생목이란 말 이런 자체가 수가 없어요. 원래 색깔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생목이. 생목이니. 네.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확히 말하면 고려시대 때 위그린들을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 양반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럼요, 많이 들어왔죠. 그 네. 전부터 들어왔고 네. 네. 고구려 때도 들어왔지만 그 계통들이 그리고 네. 우리가 말하는 고려시대 때는 생목이들이 많이 들어왔죠. 자, 하여튼 뭐 진짜 유사성이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뭐 여러 것들과 또 저 멀리 정말 멀리에 뭐 자료 저 그러네. 그림이 있으면 좀 더 보여주세요. 너무 네. 재밌는데. 그렇죠. 29분군이 고분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고분군들이 커요. 네. 물론 신라 고분도 큰데 보통 30m, 60m 정도 되는 고분들이 네. 유라시아 초원지대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럼요. 높이 60m? 아니 높이는 15, 20m 정도 되는데 아, 길이가. 좌우로. 네. 길이가. 그런 고분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런 고분들이 대체적으로 흔히 말 적석총이라고 해서 돌을 예. 쌓아 올린 거예요. 아하. 초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구조가 특이하다는 거죠. 큰 방을 만들고 나무로 목각을 만들고 거기에 관을 놓고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알타이권에서도 등장하고요. 다른 문화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없는 거죠.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만 있는 거죠. 아, 적석총 같은 예, 거는. 초원지대가.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해석하면 고조선, 고구려 연관시키고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황금인간이고요.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아니 우리가 카자흐스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한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한반도 얘기를. 그러니까 연관이 이게 되거든요. 연관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네. 거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멀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나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그 동네로 가서 배우고 있던 와중에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야, 그냥 전 세계가 그냥 하나구나. 그렇죠. 유라시아 세계는 그래서 하나로. 터키인이나 네. 카자흐스탄인이나 한국인이나 네.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막 다 섞인 사람들이구나.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발칸반도의 끝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 오스만 투르크가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교수님 여기 딱 짚으니까 진짜 옆에 있는 것 같네. 진짜 옆에 있어요. 왜냐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서북만 그분들이. 지점에서 그들과 예, 예, 우리는 국경을 마주하고 음. 그 초원의 일부가 부여 영토까지 오게 되니까 당연히 부여 고구려는 그들과 늘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다가 그 멀리까지 왜 간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분포돼 있었던 그렇죠. 거지. 분포돼 있고 분포돼 이럴 때면 있던. 첫 번째는 자연재해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그 초원의 목민들은 그냥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원의 목민들은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분열이 돼요. 먹이 찾아서 흩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패퇴하거나 이게 이 동아시아에서의 큰 역사인데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쪽까지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 가고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력이 발칸반도 끝에 불가르 항구, 그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가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도 다 이쪽에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주로. 그러니까 루스가 내려오기 전까지 여기서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카프카스 산맥 다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로 이뤘잖아요. 아, 저 네네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럼 우리 쪽에서 있다 간 분들이요? 아니, 우리 쪽이라면 동아시아 쪽에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 예를 들게 되면은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이때 카자흐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샥이라는 영화 코샥 아시죠? 그렇죠. 코샥. 예. 코샥과 카작은 발음이 다를 뿐이에요. 예. 그쪽에서는 코샥 그리고 카자 사람들은 카작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아. 우리가 카자흐스탄 이렇게 네. 했지만 카작이에요. 그러니까 카작이라고 그래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까작 그래요. 맞아. 그럼 코작과 카작, 코샥과 카작은 같은 건데 예. 똑같은 거예요. 다만 종족은 인적 구성원들은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여기는 순수하게 카작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코샥은 오랜 세월에 그런 복잡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뭐 폴란드라든가 뭐 이쪽 헝가리 사람들도 오고 노예도 오고 상인들도 오고 뭐 이래가면서 살던데 생활은 비슷한 거죠. 그건 초원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코샥과 카작 이쪽은 거의 비슷한데 음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란 뜻이에요. 네. 방랑자란 뜻이에요. 아 카작. 네. 카작이란 게 자유인, 아. 방랑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왜 탄자로 끝나는 그 다섯 개 스탄, 나라인가요? 네. 스탄. 네. 예? 그 탄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 스탄. 근데 네. 이 각계 나라들은 아주 고유한 그 민족성이나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금고 놓은 것대로 그냥 국가가 형성된 된 거예요. 원래는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분명히 우즈베크 칸국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15세기경에는 카자는 카자 칸국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까지 키르기스탄 지역에는 코칸드 칸국이라고 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일한 언어, 동일한 그 문화 이건 네. 아니에요. 동일한 신화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센트럴에이시아잖아요. 음. 동서남북이 모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카자흐스탄 지역만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신속기재인들이 살았지만은 청동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살았는데 그들을 아리아인의 조상, 그러니까 선아리안이라고 봐요 일단. 그런데 그런 종족들이지만 그 위에 투르크인들이 오잖아요. 흉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몽골인들도 오잖아요. 그 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는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모든 그리고 여긴 덜하지만은 저 밑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주로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BC 6세기경부터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의 그리스인들도 오잖아요. 예. 이 그리스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키르기스탄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는 뒤섞인 거죠.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적 정체성은 없는데 다만 러시아에서 19세기 중반부터 해서 후반에 완전히 합병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 비슷해요. 합병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졌다가 소비에트로 연결되고 91년대에 독립될 때 단지 당시 러시아가 강대국들은 늘 그렇잖아요.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비슷하지만은 이들이 언제든지 서로가 반목 갈등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제가 구조를 만든 궁금한 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 스탄 나라들이 야 우리가 남이가 해서 한번 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럴 개연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5개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맹주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는 우즈베키스탄이었지만 지금은 카자흐스탄이죠. 역사적으로 지금 카자흐스탄이죠. 워낙 그런데 부자 오스만 나라가 투르크가 즉 됐으니까. 현재 투르키예가
투르코 문화권 음. 그래가지고 투르코 국가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네. 이제는 투르코를 세우는 집단들만 몽골까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세력권을 만들려고 그래요. 튀르키예가?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음.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미국 CIA가 막 또 이렇게 조장한 거 아닙니까? 미국 CIA라기보다는 전 세계 다 그러고요. 네. 뭐 실제로 카타르 이런 데는 그 미국 CIA 역량이 있어서요. 특히 클린턴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대체로 여기 종교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슬람이 많죠. 거꾸로 올라가면은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예. 그건 언제부터냐면은 우리가 751년에 벌어진 유명한 전투가 탈라스 전투예요. 탈라스. 그 고선지 장군과 탈라스. 예. 당나라의 고선지 장군 군대와 그다음에 토본 특히 그 아바스 왕조죠. 아랍군과의 대결에서 대표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이제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로 이슬람 문화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적어도 평평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이슬람 영향이 강하고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지역이라든가 키르기스탄의 산악 지역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과 이런 데잖아요. 샤만.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전통 종교가 남아 있고 그 종교는 샤마이즘 그리고 탱글리즘은 하늘 신앙이에요. 천. 예, 하늘 신앙, 천 신앙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전히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남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슬람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이제 타지키스탄 파미르 할 거잖아요. 네. 파미르 같은 데 가게 되면 옛날에 조라스터교. 야, 저 가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진짜. 야, 이거 온 세계 거 다 모여 있네 그 동네. 중앙아시아니까 중앙이네 정말. 모든 것이 모이니까 모든 세력들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네. 모든 종족이 섞였기 때문에 중앙이니까.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산 그 시대에 넘버원 먹던 나라가 항상 그 지역을 제일 점령했겠네요. 그럼요. 늘 그리고 쫓아오고. 근데 거기는 뭔가 이렇게 큰 도시 같은 게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큰 도시는 발전하지 못했고요. 우즈베키스탄이 큰 도시가 발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우리만 농경이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최초의 신석기 유적지도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택시 타고 20분 가게 되면 타시던 국경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택시 타고 10분 가면은 사라짐 유적지라고 뭐 해서 여권 비자 뭐 이런 거 필요합니까? 그 국경 거의 있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왜냐면 하죠. 아저씨 아줌마들도 할아버지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음. 가서 그냥 갔다가 차 한 잔 마시고도 오니까. 음. 그렇죠.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야. 그래서 그런 농경 문화권 속에서는 당연히 제가 있었던 사마르칸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부하라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한지켄트라든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는 이런 후잔드라든가 이런 네. 도시들은 BC 5세기, BC 4세기, 3세기부터 이미 도시화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카자흐스탄 지역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죠. 네네네네.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아시아. 이 정도면 뭐. 근데 초유목문화 그러면은 카자흐스탄이에요. 네네네. 특히 이제 금을 좋아하는 네. 골든, 네. 혼문 아시죠? 골든. 네, 그걸 캐데언에 또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중간중간 캐데언 얘기 자꾸 해줘야. 이게 호르몬 아는 호르몬? 네? 호르몬. 호르몬이 뭐예요? 갱년기에 뭐 아니야, 호르몬이 저기. 일본? 일본. 그럼 고기죠. 참 이 대화가 왜? 그래도 교수님이랑 저랑은 좀 된다는 게 글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시간엔 잘 오셨어요, 김 PD님이. 아 그러셨어요? 박식하게. 교수님. 지난 시간만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네. 원래 이렇게 반가지져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사실. 네, 골든 그만큼 금을 굉장히 황금 문화. 있었잖아요. 우리와 문화적으로 매우 관련이 깊은 오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한번 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저희가 키르기스탄 네. 여기 한번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를 또 중앙아시아로 왔다 갔다 여행시켜주신 우리 사마르칸드 대학교 윤명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